몇 년 전 나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옥 스타일의 오래된 집으로 이사했다. 이 집은 마을 외곽에 홀로 떨어져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서로 눈치만 보곤 했고 그저 별일 없을 거야 라며 말을 얼버무리곤 했다.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마을 사람들이 겁이 많다고 생각했다. 첫날 밤 집에 혼자 누워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사람이 낼 법한 소리로 변해갔다. 천장에서 무언가 긁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너무 무서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국 그 밤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기로 했다. 현관 근처에는 오래된 나무 계단이 있었고 난 그 계단을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다락방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한가운데는 벽 쪽으로 기울어진 채 놓인 낡은 거울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거울을 쳐다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에 그 소리가 다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간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다시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계속됐다. 결국 나는 다락방의 비밀을 찾기 위해 지역 도서관에서 이 집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집에 얽힌 전설들을 찾는 동안 이 집에서 자살한 이전 소유자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이 거울을 마주볼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전 소유자의 이름이었던 한자가 다락방 거울 뒷면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그 거울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억지로라도 알리고자 하는 듯했다. 나는 급히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이후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지금도 때때로 그 집에서 경험한 일들이 꿈에 나타난다. 그럴 때면 나는 항상 거울 속에서 나를 응시하는 낯선 얼굴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오싹함을 느끼며 깨어난다.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외곽에 자리하고 있고 빈 채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외딴 곳이라 아무래도 은퇴 후 조용히 지내기에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사 온 집은 오래된 2층 한옥이었다. 내가 그 집을 처음 보았을 때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런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이사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서 누군가의 소곤거림이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귀를 기울이면 들릴 듯 말 듯 서서 와 라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새 집에 적응하느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밤이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며 집안을 감쌌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2층에서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내가 올라갔던 길은 다 막혀 있었는데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겁에 질려 머리끝이 쭈뼛서는 것을 느끼며 불을 켰으나 모든 게 조용했다. 바람소리겠지라고 애써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고 눈을 감았다. 다음날 이웃 주민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신신당부하시면서 밤이 되면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아요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유를 물어보자 할머니는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다. 예전 이 마을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곳엔 아직도 불행한 영혼들이 떠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늘 듣던 소곤거림과는 다르게 이번엔 아주 명확하게 계속해서 나와 라고 외쳤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사해보니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사람들이 자주 귀신을 보았다느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느니 하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노인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그 노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면 그 집의 다락방을 조심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는 다락방에 뭔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나그네가 그 집에 반년 정도 머물던 중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용기를 내어 그날 밤 다락방으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문이 오래된 금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다락방 안에는 먼지 쌓인 옛 가구들과 낡은 상자 몇 개가 있었다. 상자 중 하나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다는 그 나그네의 일기장이 나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 항상 내 뒤를 쫓아오고 있다. 등을 돌리는 순간 그건 바로 내 앞에서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찬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검은 그림자가 일기장 위에 덮치더니 나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겨우 떠오르는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다행히 멀쩡했다. 그 후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이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그 마을을 신속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챙긴 후 발길을 돌리던 순간 문득 뒤를 돌아보았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순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누군가의 음성이 귓가에 울렸다. 다시 오지마. 그 길로 차를 몰아 마을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 마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종종 나는 나그네의 일기장을 생각하며 소름이 돋고는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 한 구석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주변에서 귀신의 집이라고 불렸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무서운 소문이 떠돌았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아무도 없는데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기괴한 웃음소리까지 마을 주민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 마을에는 호기심이 왕성한 한 대학생 민호가 있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괴담을 좋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썰을 즐겨 읽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그 폐가 이야기가 나왔다. 민호는 친구들에게 한번 그 집에 가볼까? 라고 제안했고 친구들 역시 술 기운에 우선 동의했다. 그렇게 그들은 주말 밤을 골라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밤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달빛은 흐릿하게 그들 앞길을 비추었다.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폐가에 도착하자 음침한 분위기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바깥에서 바라본 집은 평범해 보였다. 그들은 겁을 이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첫째 방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먼지가 가득한 오래된 가구들만 있었다.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이상하게 변했다. 기분 나쁜 침묵이 흐르길 몇 초가 지났을까 누군가의 맥박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소름이 돋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더욱 깊숙한 곳을 탐험해보고 싶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고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은 몹시도 슬퍼 보였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사진 액자가 떨어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 민호는 일부러 장난친 것 아니냐며 허세를 부렸다. 불안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고 그들은 다시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다. 거기엔 방이 2개 더 있었는데 하나는 닫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살짝 열린 채였다. 민호는 열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다. 민호가 거울 앞에 서자 그의 뒷모습에 무언가 이상한 게 보였다. 그는 무심결에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속 깊이 서늘한 기운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열린 문이 갑자기 쿵 닫히더니 심장이 멎는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모두가 멈칫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다. 문을 열고 나온 그들은 이제 닫힌 문 앞에 다다랐고 도전적인 마음에 그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각자의 머릿속에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감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바로 그때 닫힌 문이 반대편에서 낮고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놀란 그들은 혼란스러웠지만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급히 계단을 내려와 폐가에서 빠져나왔다. 집을 벗어난 그때부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경험한 기이한 일들을 아직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귀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민호는 다시 그 마을을 찾게 되었다. 당시의 악몽 같은 기억은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그 폐가를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민호는 마을 주민에게 물어 그 집이 몇 달 전 폭풍에 의해 폐허가 되어 결국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전히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민호는 그 이후로 다시는 경솔하게 괴담이나 공포, 장소를 찾아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가 경험한 그날의 공포는 평생을 두고 간직할 교훈적 심령 체험으로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충고가 되어 전해졌는데 바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마치 마을의 비밀을 간직한 듯 항상 컴컴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 폐가는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다. 그해 여름, 대학생인 주인공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 얽힌 소문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민수는 유난히 호기심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성격이었다. 그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집에 내려왔고 밤이 깊어질 무렵 호기롭게 폐가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산들바람은 시원했다. 그러나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미묘한 긴장감과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휘감았다. 친구들은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며 폐가의 문턱을 넘었다. 낡은 마룻바닥은 그들의 발걸음에 삐걱거렸고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뭔가가 민수의 눈에 비쳤다. 폐가의 중앙방, 낡은 달력 한 장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날짜는 오늘로 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수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탐험은 계속되었고 친구들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짧은 비디오를 촬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은 너무 오래되어 표면이 뿌옇고 금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무언가가 거울 저편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피곤함을 느낀 친구들은 폐가를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으로 걸음을 옮기던 중 갑자기 집 안에 있던 모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스스로 닫혔다.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비췄다. 그러나 플래시 속 밝은 빛도 그들을 둘러싼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때 민수의 전화기에 문자가 온 듯 알림이 울렸다. 이상하게도 전파가 닿지 않을 곳인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익명의 번호로부터 어서 나가라라는 짧은 메시지가 왔다. 그러더니 전화기는 꺼지고 말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탈출구를 찾았다. 다행히도 한 친구가 은근용 손전등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 불빛의 의지의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면서 그들은 무언가가 뒤를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침내 출구를 찾았고 모두가 폐가를 빠져나왔다. 그곳을 나오자마자 문은 다시 쾅 하고 닫혔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이제 집 밖이라는 안도감이 그들을 감쌌다. 집 바깥은 이미 날이 밝고 있었고 첫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그들을 반겼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 후로 폐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겪은 미스터리한 사건은 계속 꿈에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폐가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를 걸 때마다 그곳은 원래 누군가가 사는 것이라네라고 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그날의 경험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그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마을의 비밀을 조용히 간직한 채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